안녕하세요, 원더엑스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차종 진담의 주제는 마세라티와 포르쉐, 포르쉐와 마세라티 두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느 거? 인데요. 사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어요.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또는 짜장이 좋아, 짬뽕이 좋아, 이런 것처럼 정답이 없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선호도에 따라서 의견도 분분하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아니면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브랜드가 더 낫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브랜드는 오랜 역사 동안 꾸준히 비교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기보다는 두 브랜드의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다른 브랜드마다의 장점을 보면서 이런 쪽이 더 재미있는 게 있었네? 아니면 이런 부분이 나랑 더 잘 맞겠다. 또는 나중에 돈 벌면 이런 거 사야지.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두 브랜드가 왜 끊임없이 비교됐나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이유로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삼사 차들, 벤츠나 BMW나 아우디와 별개로 마세라티나 포르쉐는 시작 가격이 1억을 넘어요. 여기에 차값에다가 옵션을 붙이고 등록세, 취득세, 보험 붙이면은 1억 2, 3천을 훌쩍 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한 2억 이상을 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가장 엔트리 모델이라고 하는 마세라티의 기블리나 포르쉐의 박스터나 카이맨 그리고 마칸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1억은 다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의 차들처럼 기본적으로 이 차를 신차로 출고했다 그러면 아이고 1억 이상은 들었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격의 장벽이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주력 모델들이 1억 중후반대와 또 2억을 상회하는 점을 놓으면 아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마세라티의 플래그십이라고 할 수 있는 쿼트로 포르테가 1억 중후반대 그리고 여기 GTS 모델이 되면 2억 중반대까지 올라가고 포르쉐의 911 같은 경우나 아니면 마세라티의 그란 투리스모 같은 차들도 2억을 넘어서 2억 중반대까지 가격이 형성되는 걸 생각해보면 분명 저렴한 브랜드도 아니고 아무나 쉽게 살 수 있는 브랜드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엔트리 모델의 차이는 있어요. 마세라티는 엔트리 모델이 세단인 기블리고 포르쉐의 경우에는 스포츠카인 박스터나 카이맨 그리고 SUV인 마칸이 그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의 성향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브랜드의 또 하나의 비교점은 유구한 역사입니다. 작년이 포르쉐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해였어요. 그래서 글로벌로 성대하게 행사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벤트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마세라티는 이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만들어진 해 기준으로 보면은 1914년이기 때문에 올해로 105주년을 맞이하는 100년 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나라의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사랑을 받아왔고 꾸준히 본인의 정체성을 만들고 그 브랜드를 키워오고 기술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계속 진보를 해온 점을 감안한다면 마세라티나 포르쉐나 둘 다 굉장히 훌륭한 브랜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두 브랜드의 라인업이에요. 포르쉐의 경우는 스포츠카인 박스터 카이맨 그리고 911, SUV인 마칸과 카이엔 그리고 세단인 파나메라까지 세단, SUV, 스포츠카의 라인업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점은 마세라티도 공통분모입니다. 마세라티의 기블리나 쿼트로 포르테는 세단이고 그란 투리스모나 그란 카브리오는 스포츠카 그리고 르반테는 SUV죠. 그러다 보니 둘의 지향점도 비슷하고 서로 경쟁하는 부분도 점점 겹치다 보니까 두 브랜드는 이래나 저래나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르반테가 2016년 처음 런칭을 할 때 미국 파견 중이었기 때문에 한국보다 조금 더 일찍 런칭 이벤트에 갈 수 있었고 그때 차를 설명하면서 비교했던 모델이 바로 카이엔이었어요. 르반테가 어떤 부분이 더 재원에서 낫고 어떤 부분이 감성에서 좋고 카이엔을 이기는 점은 이런 거고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카이엔과 비교를 하면서 아예 사이트에 대놓고 카이엔이랑 비교하는 내용을 냈는데 그러다 보니 마세라티 측면에서도 포르쉐가 자기네 경쟁 브랜드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분모는 두 브랜드 모두 레이싱 혈통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포르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처음에 1948년에 차를 만들고서 최초의 포르쉐라 불리는 356을 만든 뒤에 바로 레이스에 참여하죠. 그래서 레이스에서 우승도 하고 지금까지 3만여 회의 크고 작은 우승을 거두면서
포르쉐는 자타가 공인하는 레이스의 브랜드, 적어도 자동차가 경주에서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가장 드라이빙에 최적화되도록 차를 만들고, 그래서 그 스포츠카의 혈통이 SUV로도 그리고 세단으로도 전이되는 전체적으로 스포츠카 중심의 브랜드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주고 있고요. 마세라티는 1930년대 40년대 레이스를 주름 잡았던 브랜드예요.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팀 머세디스랑 비교해서도 마세라티가 우승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고, 해마다 백투백 우승을 거두기도 하면서 30년대 40년대 마세라티는 굉장히 레이스 브랜드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후에 노선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면서 포르쉐가 계속 레이스에 주력하던 것과 달리 마세라티는 우리에게 대중성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공도에서 더 많이 보일 수 있는, 더 즐겁게 일반인들이 즐겁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기로 해요. 그러면서 세단으로 더 방향을 선회해서 쿼트로포르테 같은 모델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 나오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은 그 엔트리격인 기블리까지 나와 있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두 브랜드의 공통점도 많은데 또 타보면은 그 차이점도 꽤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 경우는 포르쉐를 많이 탔었습니다. 카이엔, 처음 카이엔과 지금 카이엔을 포함해서 중간에 대차받아 탄 카이엔까지 보면은 순전히 카이엔만 10대를 넘게 탄 것 같고, 이와 별도로 박스터도 타보고 911도 타보고 파나메라도 구형 신형 다 타보고 종류별로 타보다 보니까 포르쉐에 대해서는 조금 승차감에 대해서 할 말들이 많고요. 그에 비하면 마세라티는 상대적으로 접점이 적어요. 지금까지 타본 차는 쿼트로포르테와 르반테 정도인데 그 두 차 모두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어느 부분이 낫고 어느 부분이 덜하고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기본적인 차의 파워트레인, 엔진과 미션, 그리고 전체적인 주행 성능의 측면에서는 둘 다 굉장히 좋아요. 상향 평준화라고 말해도 되지만 포르쉐 쪽의 라인업이 조금 더 넓습니다. 출력으로 치자면 200마력대의 카이엔이나 박스터, 마칸들도 있고 400마력대의 차들도 있고 터보 라인업처럼 500마력대, 그리고 가장 스승한 차들 중에는 만족스러웠던 파나메라 터보 SE 하이브리드 같은 합산 출력 거의 680마력에 이르는 그런 차들까지도 포르쉐 라인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마세라티는 200마력대의 차들, 400마력대도 다 있지만 500마력대 되면은 있는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시승했던 쿼트로포르테 GTS 같은 경우가 한 500마력대 중반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즐겁긴 하지만 레이스용 브랜드는 아닌 오히려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서 스포츠카 성향이 가미된 주행 성능을 보려면 천상 그란 투리스모, 그란 카브리오 이 정도로밖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밸런스의 측면에선 조금 더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댐핑을 조절하는 포르쉐의 PASM이라고 불리는 에어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포르쉐의 대표적인 밸런스 기술이고, 마세라티도 이에 경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스카이훅이라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드라이빙 성향으로 넘어가면 포르쉐에서는 PDCC,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이나 PTM, 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 같은 시스템까지 도입해서 좀 더 밸런스가 잡힌 안정감 있는 드라이빙을 선사해주고요. 상대적으로 마세라티는 이쪽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덜한 게 사실입니다. 얼마 전 쿼트로포르테 GTS를 시승했을 때에도 빈 도로에서 가속을 하면 차의 가속은 굉장히 빠르지만 차의 안정감은 조금씩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조향을 하면 차가 바로바로 반응이 안 되는 약간 불안한 느낌들이 있었어요. 이게 그 자체로는 완성도가 높지만 포르쉐 파나메라를 생각하면서 운전하면 확실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차이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마세라티의 장점은 무엇일까?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마세라티에서 제일 좋은 점은 사운드였어요. 예전에 쿼트로포르테가 가지고 있었던 8기통 자연흡기 엔진은 흔히 말하는 심포니라고 불리는 굉장히 뭔가 조화로운 느낌의 기분 좋은 8기통 음색도 있었고, 지금의 쿼트로포르테 GTS를 시승해봐도 그 배기음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물론 포르쉐에서도 스포츠 배기 옵션을 통해서 이런 소리를 비슷하게 낼 수는 있지만 911이나 신형 카이엔에 들어가는 스포츠 이그저스트는 차 안에서 스피커로 소리를 같이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안에서 듣는 소리와 차창을 열고 듣는 소리가 꽤 다른데, 마세라티의 쿼트로포르테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약간 반대의 느낌이었어요. 차 안에서는 방음이 잘 돼서 소리가 약간 울림은 있지만 정확히는 안 들리는데,
약간 차 창을 열고 달리면, 특히 터널 같은 데서는 그 배기음을 굉장히 기분 좋게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 안에 스피커로 소리를 틀어주는 스포츠 배기음 같은 경우에는 콰트로포르테는 없다 보니까 달리다 보면은 소리를 계속 뒤에 남겨두고 가게 돼서 차 안에서 느끼는 사운드는 생각보다 적어요. 거기다가 방음도 되고. 그래서 오히려 차창을 열고 달리는 쪽이 이 차는 더 재밌겠다. 반대로 포르쉐는 차창을 닫고 달리는 쪽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테리어의 질감 쪽도 마세라티의 손을 좀 더 들어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지난번 르반떼가 런칭할 때 상위 옵션으로 들어가는 제니아 에디션을 봤었는데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스러워요. 포르쉐에 들어가는 가죽도 훌륭하지만 마세라티에 들어가는 고급 가죽 트림의 차이는 확실히 이게 무슨 흔히 말하는 이탈리안 감성인가?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부드럽고 고급스럽고 차에서 한번 타면 내리기 싫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차는 달릴 때뿐만 아니라 서 있을 때에도, 그리고 주차했을 때에도 그 바라보는 심미적인 감성의 측면이 있는데 마세라티는 그런 부분을 잘 살려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페라리처럼 예술품의 경지에 오른 건 아니지만 마세라티의 디자인도 훌륭하고 이 안에 탔을 때 손으로 잡는, 그리고 소리를 듣는 질감의 측면에서도 훌륭하고, 이 차가 비록 비싸긴 하지만 이만큼의 가치를 주고 사는 사람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브랜드가 확실히 고급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게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차의 안전성의 측면에서는 어떨까? 이 부분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도, 그리고 운전자들의 경험을 봐도 둘 다 훌륭한 것 같아요. 위급한 상황에서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목숨을 잘 지켜주고, 문짝 자체도 굉장히 두터워서 측면의 임팩트에도 잘 견디고, 차 자체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설계된 브랜드다 보니까, 그래서 양쪽에서는 어느 쪽을 타도 다 괜찮고, 개인적으로는 포르쉐의 안전성에 대해서 꽤 만족을 하고 있지만 마세라티 역시도 그 부분은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차의 공통분모가 꽤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입대의 가격부터 시작해서 차의 라인업이나 오래된 브랜드, 그리고 스포츠카의 지향점 특성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았고, 한편 둘이 비교해볼 부분도 꽤 있었습니다. 차의 파워트레인에 대한 부분, 주행 성능이랑 직결되겠죠. 그리고 차의 밸런스, 그리고 소리의 부분, 마지막으로 인테리어의 질감, 가죽의 질감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양쪽 차가 프로스 앤 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니라고 하면은 저는 이미 나와 있겠죠. 저는 예전부터 포르쉐를 좋아했고 앞으로도 좋아할 것 같고, 가능한 한 계속 돈 열심히 벌어서 좋은 차들을 타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얼마 전에 콰트로포르테를 시승해보고 나니 마세라티가 왜 인기 있는 브랜드인가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해보게 됐어요. 비록 비싸다는 측면도 있고 고장이 잘 나서 힘들다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그 감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그 차를 타는 오너의 만족감의 측면에서 마세라티는 분명히 소구점이 있고 사람들이 계속 사랑하는 브랜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생각을 해본다면 이 두 브랜드는 몇십 년 동안 계속 비교가 되어 왔고 지금도 비교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비교가 될 거예요. 그런 만큼 계속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개인적으로는 포르쉐를 좋아하지만 마세라티가 계속 치고 나와야 포르쉐 역시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양쪽 브랜드가 모두 기술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진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싶습니다. 오늘 차중진담 얘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